여러분은 종종 화를 내곤 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그 후에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사람인 이상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반응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의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화 다스리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이 지혜를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살펴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타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노력이 화를 더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의견이 맞을 수도, 타인의 의견이 더 나을 수도, 혹은 단순히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이 다른 의견을 던지거나 무언가를 지적할 때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던가? 결국 그 사람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니 남을 이해하려는 행동이 큰 이득을 주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며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 저 사람 때문에 슬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나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상대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는 계기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바로 자신이 결정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 순간 어떤 상황과 마주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때로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지어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내가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감정은 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화나 슬픔을 느낄 때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동이다. 그 파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두 번째, 상대에게 공격적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대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순간적으로 통쾌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의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으며 그 사람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반면 적극적인 태도로 대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고 오히려 당신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며 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당신은 진정한 대인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의 감정일 뿐이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들을 떠올려 보라. 그것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개선시킬 힘을 얻을 수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관계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결국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화가 났다면 잠시 물러서라.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즉각적인 분노의 표출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분노의 불길 속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같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며 결국 상대방과 크게 다투거나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하게 된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든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뱉는 분노의 말보다 냉정한 태도로 뱉는 경고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한 감정이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까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까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을 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나 자신에게 더 큰 평화를 안겨준다. 네 번째, 화를 낸 후의 결과를 생각하라. 화를 낼 때는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분명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만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나쁜 일이 있다면 이를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쓰지만 몸을 고치듯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시키는 약이 된다. 그러니 오히려 기뻐하라. 진정한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한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반복하면 기운을 상하고 과도한 생각은 정신을 소모시킨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는 특히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5번째, 타인과 경쟁하려 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승패를 결정하려 한다. 그러나 남에게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온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곳에서 발견하는 자신과의 경쟁이야말로 진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자신을 극복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나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 속에서 승패를 가리려 애쓰지 말라. 6번째, 한 번쯤은 관점을 바꿔보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남이 나에게 한 무리한 행동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이 되지만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지? 라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행동은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다.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분명 누군가는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고 진심으로 다가올 것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무리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것은 단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켜라. 7번째,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면 반드시 마찰이 생기고 그로 인해 화가 날 일만 생길 뿐 이득은 없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이 많고 사교적인 것이 꼭 장점은 아니다. 많은 사람과 사귀려면 남에게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살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리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는지를 계산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행동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가 믿는 사람에게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한다. 내 가족에게는 막 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맨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변 사람을 챙겨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맞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하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므로 현재 놓인 상황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써라.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다. 우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꾸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일 뿐이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라. 8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잡지 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라. 이는 고통을 덜어내는 첫걸음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면 내면의 분노가 풀리고 이를 통해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된다. 이는 상대방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커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 같다. 그들은 대부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9번째, 내 인생을 살아라. 때로는 분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화가 났다고 해서 그 감정을 마음속에 응어리로 두지 말고 바깥으로 버려라. 남이 나에게 준 안 좋은 것들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놔두어선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구겨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라.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데 낭비하지 말라.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이는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즉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을 잡거나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나약함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타인의 무례함과 어리석음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임을 기억하라. 분노를 넘어서는 지혜와 평온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 10번째, 자기 자신을 바꿔라.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밝고 환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즉, 스스로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예의를 지켜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화가 났을 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여러 현인들의 이야기를 빌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